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한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시장이 정말 하루하루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도 내일은 기고 또 내일 가서 긴 것 같아도 그 다음날은 또 아니고 뭐 이런 시장에 계속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장중에 전해졌던 뉴스들이 그대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크론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오미크론 관련해서 봉쇄 없다라는 면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또 뭐 2차 전지 섹터주들을 억눌렀었던 뭐 인프라 투자 법안의 통과 지연 이런 부분들이 좀 1월에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뉘앙스의 뉴스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시장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좀 소재주들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버스 ETF 관련되어 있는 그 섹터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지금 게임 엔터, 뭐 NFT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들도 좀 최근에 좀 강세 흐름 이어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도 역시 어제의 흐름 그대로 좀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는 반면에 어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섹터 안에서도 조금 부각되고 로봇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다시 좀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는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미리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기술적인 순환 반등과 어제 덜 오른 종목들이 조금 부각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섞여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위기 너무 좋고요. 이를 포함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훈풍 붑니다. IT 섹터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어제도 오프닝 픽, 엊그저께 오프닝 픽에서도 이쪽 섹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를 바라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시각으로 의견 주셨는데 시장 분위기도 점차 그렇게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뭐 요새 나온 레포트 기사 제목들 보면은 오미크론을 이긴 마이크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시장 뷰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모리 시황이 완전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바닥 확인 과정은 남아 있고요. 다들 뭐 레포트에서도 보시다시피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뭐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도 그닥 좋다라고 다들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좋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하드랜딩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완화적인 그런 부분의 하락 조정 이런 부분들 가격의 이제 하락 탄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선반영돼서 괜찮다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아마 그러했었고 전망치도 아마 그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과정 속에서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돌아가는 과정들을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또 뭐 자율차라든지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다 로봇 관련주 최근에 카메라 관련주들도 전부 다 자율차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IT 섹터주들과 최근에 자동차 섹터주들의 회복 과정을 본다라면은 지금이 최악이고 내년에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경기 회복되면은 실적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다른 테마주들이 좀 눌러서 못 올랐던 만큼 가격 메이트를 가지고서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인데요. IT 섹터 안에서도 계속 주도주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상대적으로 IT 섹터 안에서 좀 덜 오른 종목 찾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확실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슬림화시키는 대응도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IT 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방 사업 쪽에서 어디가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점차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NFT, 메타버스 기존 주도주들이 재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시세가 좀 좋아지니까 관련된 긍정적인 레포트들도 좀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오늘의 강한 움직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레포트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게임주 이렇게 조정받을 때 쌀 때 사더라, 뭐 이런 레포트도 나왔었고요. 메타버스 뭐 이제 시작이다, 뭐 그다음에 NFT도 이제 점점 변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한 ETF 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기사도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메타버스 ETF 요 부분이 좀 시장에 다시 또 수급의 견인차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물론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와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이 같이 동시에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메타버스 뭐 ETF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NFT 관련주 전반적으로 뭐 물론 LG노텍도 메타버스 관련주잖아요. 그렇다시피 그 안에서 그동안 뭐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주도력을 회복할 것인지 이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컸고요. 그로 인해서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개선 여부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매물 흡수 소화 과정을 그대로처럼 잘 소화 흡수시키고 그다음에 좀 수급 개선이 좀 나타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시세가 강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좀 기간 조정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박스권 등락 이런 부분들이 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 이후에 좀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반전이 나타난다라면 다시 주도력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도 확실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것들 쪽으로 다시 또 향후에도 슬림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무분별한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막 따라잡게 하기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까도 뭐 I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실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의 주도력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좀 슬림화시키는 노력은 좀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다만 뭐 엔터주들 포함해서 뭐 콘텐츠들 포함해서 워낙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들은 뭐 1차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세를 더 강하게 되살리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트렌드를 내다보는 그런 서적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용들을 보면은 웹 3.0에 주목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던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메타버스 NFT 코인이 관련돼 있다고 하던데 이것의 수혜주들이 웹 3.0의 수혜주랑 거의 좀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이어서 조금 분석이 좀 필요한 건가요? 뭐 시각적으로는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IT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좀 뭐랄까요? 관점은 비슷한데 이제 그 관점을 하나를 향해서 가는 방향성은 맞지만 이렇게 가는 순서라든지 가는 길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반적으로 메타버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계속 많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나중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있어서 뭔가 조금 저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드디어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줬던 낙폭을 모두 다 회복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탄력이 약간 좀 둔화되는 종목군들도 있기는 하고 또 셀업체들이 낙폭이 깊었는데 강하게 돌려놓지는 못하고요. 오늘 2차전지 전체적인 시세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많이 좀 고난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추세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SDI나 LG화학 모두 추세가 꺾여서 저점 통과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SK 이노베이션 정도가 조금 더 저점을 안 깨고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셀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나마 소재 섹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좀 반등을 시도하는데요. 이것도 어저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의 그 투자 법안 이 부분이 이제 1월 중에는 어느 정도 좀 통과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슈가 반등에 좀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전폭적인 봉쇄 없다라는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줬겠고요. 다만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될 때 어느 정도 좀 축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그대로 통과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축소되는 부분이 과연 어느 쪽인가라는 점을 나중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도 반등하는 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반등을 해야 되려면 뭔가 좀 트리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트리거를 좀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관망 사인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어제 장중에 워낙 낙폭이
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강한 조정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추세를 다시 또 끌고 복귀해 가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한데요. 지금 수급분만 보더라도 2차 전지 주도주들의 수급이 강한 것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냥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단 강하게 좀 부각된 부분. 일단 조금 외국인 매수세가 수급이라고 본다라면 LNF가 조금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사다가 또 오늘은 반대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침에 강하게 반등을 하면 또 매물이 여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중기 추세의 하방권에 있는 종목들은 그 60일선을 회복하면서 거래가 붙으면서 수급 개선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좀 리스크를 쓰더라도 좀 싸게 사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어제의 저점을 마지노선 손절선으로 놓고 장중에 지금 변동성을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사서 바로 간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리스크를 지더라도 나는 좀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 좋고 어제 저점이 깨지면 바로 손절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만 있다라면 좀 봐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뭐 지금 아침에 갭상승 이후에 시장이 지금 갭매움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갭매움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시점을 포인트를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셀은 좀 뒤로 미루고 2차 전지 소재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기술적인 반등의 일환이 크다 보니 다소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어제의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하는 뭐 분할 접근 정도는 유효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확인해보면서 좀 안전하게 돌다리를 좀 두드려가면서 가야 되는 섹터가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픽은 뭐 솔직히 계속 IT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IT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대부분을 조금 픽으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나면은 선도주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섹터 안에서도 후발로 못 오른 종목들이 반등하기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좀 낙폭이 크고 조정은 깊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찾기가 조금 필요하겠고요. 사실 배당 메리트가 아직까지는 있는 상태인데 배당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최근에 주가 조정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저가권의 접근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뭐 연말이고 연초로 이어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라는 중요한 포인트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가 됐던 리오프닝이 됐던 뭐 그다음에 전기차, 뭐 자동차, IT 반도체 모든 섹터를 다 아우르더라도 뭐 제약바이오까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확실히 좀 실적 모멘텀이 있으면서도 최근의 시장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본인이 좀 잘 보시던 종목들이 있으면 뭐 어떤 종목이더라도 좀 한번 대시해 볼 수 있는 대응 포인트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조금 배당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의 좀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조정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배당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요.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대형주들 중에서 최근에 하락폭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나 통신 섹터 이런 부분들은 좀 견조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또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도 사실 좀 애매해서 개인적으로는 큰 그림에서는 관망이지만 관망하는 큰 그림 안에서 낙폭과 대수에 대한 트레이딩 매수와 빠지면 IT에 대한 접근 시도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요.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전력을 100%로 써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방어적인 전략을 세운 그 가운데서도 몇몇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알려주시네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